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국일입니다. 오늘은 3.1운동과 북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5일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남북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0월 5일 날 오전에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에서 세계 한인의 날 12회죠. 그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그래서 이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크게 함께 기념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과 전 세계 740만 지회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 회장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공동행사 개최 이 생각은 이미 지난 5월 1일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3.1운동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일단 북한이 기록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3.1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전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경대 일대의 주민들은 열렬한 반일혁명 투사이신 강진석, 그러니까 강진석 씨는 누구냐면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이 강진석의 지도 아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일같이 떨쳐나서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김일성 동지께서는 8살 되시는 어리신 몸으로 거적적인 반일 인민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이 보통문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 인민봉기의 불길은 먼저 평양과 서울에서부터 타올랐다. 평양에서는 우리나라 반일 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영직 선생님, 김영직은 누구냐면 김일성의 아버지입니다. 이 김영직 선생님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평양숭실중학교의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북한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키워낸 애국지사와 청년 학생들이 3.1 봉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북한 사회과학원이 펴낸 조선전사를 보면 이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이 3.1운동의 실제 주역이고 배후이다. 그리고 김일성도 8살 되는 어리신 몸으로 거적적인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해서 보통문까지 갔다. 북한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을 3.1운동의 주역으로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1917년 3월 평양에서 결성된 다음에 1년 후이죠. 1918년 2월에 일제에서 해체된 조선국민회라는 비밀 결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결사단체를 김영직이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이 단체의 주요 인물들이 평양에서 3.1운동을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노동신문이 작년 건데 김영직 선생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100도를 기념해서 중앙보고회를 했다. 그러니까 1917년에 이 결성이 됐으니까 100주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김영직이 이 조선국민회를 결성했고 이 조선국민회가 3.1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강영심이라는 분이 조선국민회 연구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조선국민회는 20대 30대의 평양 숭실학교 출신 청년들이 주도해가지고 결성한 결사단체는 분명한데 그 주도자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김영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국민회의 핵심 간부가 누구였냐면 장료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핵심이었고 주동자였다. 그리고 이 장일환이 선생이 실제 지도자였다는 증거는 일제히 평안남도 경무부장이 회원 25명을 체포한 다음에 작성한 조사자료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 순서가 나오는데 김영직이 제일 우선이 아니고요. 장일환, 백세빈,
배민수에 이어서 네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김영직은 이 조선국민의 사건 이후에 중강진으로 이사한 다음에 1925년 중국 지린성으로 옮겨가지고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북의 백삼무사당과 연계해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3.1운동에 김영직, 김일성까지도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3.1운동을 혁명에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북한사회과학원이 낸 이 조선전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일순의 민족자기련에 헛된 기대를 걸고 청탁과 구걸의 방법으로 조선 독립을 일으켜보려는 토항주의 분자들이다. 그리고 또 독립선언식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대화관으로 옮긴 것도 일제에 대한 비굴한 토항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한 북한, 결론적으로 3.1운동은 무장한 일제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무모한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북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탁월한 수령의 영도, 혁명적 당의 지도 없이는 어떤 혁명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제한리, 북한에는 그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북한의 이런 거짓된 3.1운동 역사를 남북이 공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2019년에 3.1운동에 남북 공동개최를 거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데 3.1운동을 보는 시각이 남과 북의 공집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3.1절이라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역사를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또 공유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 공유라는 게, 그러면 북한의 역사를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 가문에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그대로 남쪽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에 그치고, 북한 주민들이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안 해줄 것이니까, 보도를 안 해줄 것이니까 남쪽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방의 공유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 북한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를, 가짜 역사를 남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시도다. 북한의 생각을 남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너무나도 관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북한이 주장한 대로 3.1절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주인공이라는 내용을 우리 남쪽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공동을 행사하면 당연히 그 이야기 나올 것이고, 유관순 안 나올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영직, 김일성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남쪽 국민들 그렇게 세뇌시킬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또 새로운 역사 발굴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3.1운동을 김일성 수령체제의 전사점으로 여기는 이 북한하고 어떻게 사관의 격차를 메우고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유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오늘은 3.1운동과 북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Y타임즈에 대해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부자 보시고 많은 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